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자소서 작성법 두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보통 두 번째 문장에서 물어보게 되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1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교육 공통문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통 유형을 그대로 채택한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문항의 순서나 표현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같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보시면 형식이 다른 학교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에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연고, 서성을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입시를 맡아왔고요. 이 학종과 특기자 전형으로 보통 재외국민 전형을 치르고 넘어오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도 7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해외 설명회도 이미 종종 다니고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교육 공통문항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 문항과 이제 비교해 보자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3번 문항이 2번으로 이동을 하면서 800자로 짧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기존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문항과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자소서 작성을 할 때 제가 영상을 1번을 먼저 찍긴 했으나 2번을 먼저 작성하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 2번은 인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 학과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자소서를 6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버전 하나를 쓰게 되면 뭐 학과나 대학에 관계없이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선택의 폭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업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워낙 다양한 과목과 뭐 심화 활동들을 하게 되므로 그중에 이제 고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인성문항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하는 활동들이 보통 서너 개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중에 좀 고를 용량에 먼저 쓰는 게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가장 먼저 자기소개서를 위한 약간 워밍업 작업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문항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써놔도 사실은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19 시대에는 새로운 봉사활동을 뭐 마지막 학기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이타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성은 이제 기존의 배려 나눔과 관련된 활동인데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본인의 이타성이나 이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3개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헌신활동인데 우선 보통 이제 가장 추천이 되는 유형, 먼저 이제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들 찾아보게 되는 것은 재능기부활동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희소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되는 거고 위에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요양원을 청소한다라든가 보육소 놀아주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능이 있어 기부한 활동에 희소성 면이 있어서 먼저 좀 찾게 되는 거고요. 헌신은 사실 뭐 나쁜 활동은 아닌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속성이 갖기가 힘듭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뭐 깁스 한 짝에 식판을 들어주고 노트 필기를 공유해주고 특히 이제 요새 코로나라서 뭐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자라서 학교를 못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뭐 노트 필기나 영상 저기 강의를 녹음해주게 되죠. 근데 이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제 내가 뭔가 이런 헌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불행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보다는 재능 기부를 좀 더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항에서는 포인트가 3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3가지 요소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첫 번째, whom. 내가 도와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두 번째, what.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줬는지. 세 번째, how.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가 드러나야지만 잘 쓴 샘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갈등 관리와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지우고 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분쟁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임원 활동을 한 거고 리더 수행 자체는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 상황을 아주 그 실질적인 에피소드가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 상황을 그때 그 상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써주고 내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서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협력상을 바뀌었다. 네, 요 구조가 이 플로우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 룸메이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회에서 뭔가 펀딩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됐을 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모둠 활동, 학습에서 모둠 활동에서 생긴 모든 프리라이더가 있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컨플릭트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뭐 3학년 2학기 뭐 클럽에서 회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구체적인 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겠네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우고 가면 이전에도 이게 천자일 때도 내가 나한테 이 활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천자를 써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부터 이제 800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이타성과 리더십을 각각 하나씩 쓰기를 권유를 하는데 이유는 이제 이타성과 리더십 하나로 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여줄 면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딘가에 이 활동이 좀 대신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자도 그랬고 사실 800자도 마찬가지인데 한 아이템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이제 유의미하니까 지루하지 않은데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자소서를 수십 개, 수백 개를 1년에 봐야 되는 대학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등학생들 활동이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아이템을 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뭐 한 가지로 쓴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샘플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먼저 써놓은 것들을 지우고요. 자, 보시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일단 밑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영어를 뭔가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영어권 국가가 아니었나 봐요. 근로자분들은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고된 근무 후 동료 학생들과 편하게 쉬며 즐기고 싶어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꾼 거예요? 형식적인 강의 대신에 참여하는 퀴즈 방식으로 바꿨다. 음. 즉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서 이 기본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 나는 뭔가 해야 되니까 그대로 하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제 배려해주고 뭔가 나누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클리셰일 수도 있으나 이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본인이 뭔가 흔히 얘기하는 배우고 느낀 점이 드러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잘 쓴 참고할 만한 샘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습 멘토링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전형적인 재능 기부의 형태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유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구성을 좀 지우고 가죠. 이출친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한국어로 번역된 러시아 동화책 땡땡땡땡이었다. 땡땡땡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시간을 보내던 학생에게 익숙한 책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한국어라도 스스로 읽고 배우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 여기는 베트남에서 생활을 했던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 멘토링에서 이제 얘가 뭔가 잘 못 따라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누구에게 맞춰서 역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정확히 맞춤형 공부를 해줬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좀 두드러진 부분이겠죠. 그래서 학습 멘토링이 약간 전형적인 샘플을 보셨고요. 자, 다음 연주봉사입니다. 많이들 하죠. 네, 학생들이 이제 많이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뭐 교회라든가 종교단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악기 연주를 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보다 못한 계층에게 가서 뭔가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취약한 지역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진심은 공연 후 다가와 안아주고
주먹 인사를 해달라는 모습에 더위와 냄새를 불편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이제 이렇게 뭐 본인의 깨달음이 느껴지는 부분. 그다음에 8살부터 배워온 바이올린이 타인에게 얼마나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제 작은 재능 기부가 얼마나 큰 뜻깊은 일인지를 배웠다. 그걸 이제 뭐 어렸을 때 악기를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런 재능 기부야 재능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협력 갈등 관리인데요. 여기 딱 명시가 나오죠. 갈등이 벌어진 거죠. 콘서트 준비하는 중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갈등의 상황이 잘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A와 B가 대립했다면 A는 어떤 의견이고 B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나와야겠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 SNS에 뭐를 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랬더니 예상을 뛰어넘는 25팀이 지원했고 7,000달러가 뭐 되게 많이 모였네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모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종종 갈등들이 발생하는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이런 펀드레이징들을 많이 하죠. 자, 두 번 축제 준비. 뭐 축제 준비는 항상 뭐 국내고건, 해외고건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뒤늦게 각 팀이 무대 시간을 주요한다고 말씀하신 건 한국어로 하시고 뒤늦게 무슨 노래를 빼버려 더 오래 준비해 첫 번째 올랐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등 상을 써줘야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균일 글자 수 자체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거의 지금 1000자 이상으로 한 아이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저에겐 꽤나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뭐 자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는데 이거는 사실 이 본인의 심리 상태보다는 구체적인 솔루션과 해결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과감히 생략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도 뭐 아무래도 국내 뭐 코로나 시대라서 제대로 좀 가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고에 비해서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거고요. 삐주신 부분, 성인이 되었다 노증에 빠진 우리의 반항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없어질수록 선생님들도 더 권위적이 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이없는 기싸움 계속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오후 불필 말문을 열었고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지만 이왕 온 김에 모두가 편하게 소통해 친해지면 좋겠다 했다. 이 솔루션이죠, 솔루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걸 설득해 갔는지까지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과의 갈등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운동부에서도 역시 많죠. 그죠? 근데 이 샘플은 보시면 뭐 리더십을 써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해 애들 학생들 표현을 쓰면 멱살 캐리 끌고 갔다, 멱살을 끌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요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쓰려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했었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내면의 갈등을 사실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자기가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식의 스토리 라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 아이템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의 어떤 깊이와 어떤 내용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쓰는 거는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 아들을 위한 봉사활동 얘기를 하고 있고 야구 가르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제가 보통 멘토링을 많이 권하는 이유는 흠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지 번역 봉사라든가 아니면 뭐 대부분의 봉사활동들은 파트너가 계속 바뀌거나 내가 해주는 배려와 나눔의 상대방이 누군지 사실이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멘토링은 자기의 그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인터랙션을 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특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면 원 아이템으로 가시는 건 나쁘진 않을 텐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벌써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글자 수를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400자 2개로 끌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자소작성법 올해 2번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뭐 활동을 좀 보셨고요. 지금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제 왼쪽 밴드 성행임 에듀케이션 이게 제가 입시 밴드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뭐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재외국민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22학년도 후기는 아마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3월 둘째나 셋째 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패키지로 맡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특례를 뭐 3개 쓸 수도 있고 4개 쓸 수도 있고 나머지 수시인데 어쨌든 다 합쳐서
좀 맡겨주시게 되면 전체 작성에 제가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한 개씩 이제 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최초의 한 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대기업 유형, 뭐 이제 여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 유형에 딱 떨어지는 경우라면 3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하나를 완성을 하고요. 아마 뭐 90분, 90분이나 120분, 60분 정도 나눠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좀 독창적인 유형이다. 뭐 예를 들면 대표 서울대학교죠.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4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말고 그 다음 추가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플러스 90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이제 작성을 같이 하는 경우고요. 초안이 있다. 이걸 뭐 리뷰 및 첨삭만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대기업 이용 60분, 대기업이 아닌 경우 90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쨌든 이 비용은 이제 교육청이 정한 1:1 컨설팅 비용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문항,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3번 문항이죠. 학교별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